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후보 심사에서 배제된 유진섭 현 시장과 김민영 전 산림조합장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김 전 조합장의 경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LG헬로비전 전북방송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3명의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적절 공약 공방 등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들이 찾아오는 새만금과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임기 중에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9일 4,88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들이 찾아오는 새만금과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20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새만금과 전북의 기업들이 와서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으로 함께 만들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금융산업 규제가 너무 많다면서 임기 중에 불필요한 규제는 모두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내외 기업들이 와서 사업하는데 정부 재정 이외에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뜻을 살펴보면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기념일인데요. 원래는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재활의 날로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했고 우리나라에서는 4월 20일 협회 기념 행사 명칭을 장애인의 날로 전환했습니다. 처음부터 법정 기념일은 아니었는데요.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1991년 4월 20일부터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특히 4월인 이유도 있는데요. 바로 1년 중 4월이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이기도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는 장애인들이 차별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장애인 차별, 함께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후보 심사에서 유진섭 현 시장과 김민영 전 산림조합장이 배제됐는데요. 두 후보 모두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조합장의 경우 강하게 반발했지만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시청 앞 광장입니다. 민주당 정읍시장 경선 후보 심사위에서 배제된 김민영 전 산림조합장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김 전 조합장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탈락시키는 건 안 될 말이라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장 선거가 음해와 허위사실 유포로 진흙탕 싸움이 됐으며 공직 후보자 추천 관리위원회에서도 사실관계를 단 한 번도 확실치 확인하지 않는 채 오로지 의혹만을 가지고 컷오프를 진행했습니다. 현 산림조합장이 제기한 분식회계와 배임 등 부실경영 의혹에 대해 자신은 중앙회나 외부 회계 감사 등에서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부 감사 결과를 제시하며 조합 측에 모든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은 학교에 아들이 채용된 것과 관련해서는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학교 측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격가진 아들까지 언급하며 무차별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앞서 도당 공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정체성과 기여도, 업무 수행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2등을 한다 하더라도 도덕적 문제가 있거나 도덕성에 또는 현재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또는 의혹들이 제기된 경우 그 부분이 임기 동안에 실제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을 줄 개연성이 있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꽤 엄격한 잣대를. 한편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유진섭 현 정읍시장도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당 이학수, 최도식, 최민철 후보가 곧 경선을 앞둔 가운데 재심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입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 등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6일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김윤덕, 안호영 예비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적절 공약 공방 등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1일 오전 9시 15분과 23일 낮 12시 25번 채널에서 2차례 방영됩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컷오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20일 전북도 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일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 압축 결정은 재지지율 조사가 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지사 지지층의 반발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선거를 앞둔 당의 고민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최민철 정읍시장 예비후보는 지방정치 폐해의 원인인 돈선거와 조직선거를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로 뛰는 선거,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 18일 부안 상설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위로했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재임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부안 마실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 원을 확보했다며 상설시장뿐만 아니라 구도시 밀원을 활성화하고 세계 잼버리,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국제적 상권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시재 정읍시 의원은 정읍시에 공모 접수를 제안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구매 조건 신제품 개발 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은 동작인식 CCTV 개발 사업이 지난 13일 최종 선정돼 5억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과 예방 등에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들에게는 수많은 도전장이 날아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예비후보 등록은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직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체장들은 실제로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유권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소통합니다.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상 업무를 하며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한 현직에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토대로 공약 개발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전에 뛰어든 현직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이 현직 단체장들의 행사 참여와 같은 일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며 직접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당내 공천이 확실치 않거나 후보자가 난립해 과열될 경우 조기 등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인데요. 등록 시점을 놓고 현직 단체장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9일 4,88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691명, 정읍 236명, 남원 228명, 부안 187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6명 더 늘어 모두 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년 동안 300차례 넘도록 의붓딸을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순창구는 강천산 군립공원 진입도로 주변의 체험센터인 강천 힐링스파를 개장했습니다.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일대 연면적 2,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세워진 이곳은 전북 동북권 발전사업비 등 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당초 수체험센터로 이름을 지을 예정이었으나 치유 등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공모를 통해 강천 힐링스파로 결정됐습니다. 지하 1,200m 천연 온천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탁월하고 강천산과 연계해 편안한 관광과 휴식을 제공하는 최고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는 춘향제 기간에 광안루원을 부분 무료 개방합니다. 춘향제 개막식 날이자 어린이날인 5월 5일은 종일 무료 개방하며 4일과 6, 7, 8일은 오후 6시부터인 무료 개방 시간을 5시로 1시간 앞당깁니다. 대신 성인 기준 입장료 3,000원을 내면 1,000원을 지역화폐인 남원 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